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나이 많은 교육대학원 출신 도지학 합격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연히 그 카페를 보다가 거기 누가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어차피 선생들 팔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았는데,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사실 고3 때 담임 선생님도 너는 선생님을 하는 게 좋겠다. 내가 학부 그 기록, 생기부 기록을 잘 써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뭐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제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중2 때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아마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케이스를 봐가지고 그때 이후로 꿈을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도 근데 너는 선생님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간간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예전에 너 대학 다닐 때 점을 보러 갔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거기서 그러셨대요. 아, 제가 그때 좀 영어 필 받아서 막 공부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영어 쪽으로 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니 나 이 사람은 선생 될 팔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 거 보시면 뭐 제 백그라운드는 교육대학원을 2016년도 2월에 졸업하고 2015년도에 이제 자격은 주어지니까 한 번 봤는데 그때는 워낙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임고를 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올인을 3번까지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스케줄이 보이는데 거기 2015년도 하면 별게 없어요. 교육학만 이제 이렇게 막 별표 쳐 있고, 네,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 보면 그모전 전태련 선생님 강의 교육학만 좀 열심히 듣고, 뭐 영교도 저는 강의 안 듣고 그냥 빌드업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기출에 있는 그런 답을 다 영어로 쓰고 막 이런 것도 좀 거의 10월 막 이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멘붕이었고, 왜냐면 빌드업 보면 기출 문제 이런 게 다 객관식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일형은 당연히 안 했고, 그다음에 영어학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저희 대학원에는 영어학 강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Introduction to Language 외에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에 학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좀 청강을 하겠습니다 하고 청강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수업만 들었지 따로 막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에 워낙 잘 가르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가서 이제 청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보시면 이제 좀 영교에 많이 제가 집중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영교, 제가 사실 이 교대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제가 그 논문 쓰는데 많이 거의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이런 임고 스타일의 공부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의 처음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희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운 좋게 그때 잘 따라가가지고 선생님이 기본적인 걸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좋았던 게 키워드 인출 그 짝스터디 했던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영어 표현이라든지 데퍼니션,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장점, 뭐 혹은 이거의 뭐 여기에서 뭐 문제점이 뭔데 솔루션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앞에는 제목을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식으로,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씩 첨가될 때마다 좀 나중에 모고 치고 그러면은 지식적인 부분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형 같은 경우는 이때 사실 오프라인으로 제일 상반기에 제가 공을 쏟았었어요. 그래서 모 강사님 그 강의는 기본만 듣고 대부분 다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메인 아이디어 잡고 서머리 잡는 그거를 연습을 했고, 이때 좀 기본적인 걸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진호 선생님 강의 듣고 따라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많이 쌓여진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아마 이제 일형이나 영학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2017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를 과연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되게 했고, 그때 제 아이디가 루이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루이인데, 이 무렵에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제가 좀 많이 너무 그때 되게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도 막 머리가 아픈데, 강아지도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어쨌든 다시 하자 하면서 이제 2월 말부터 그렇게 스터디를 꾸려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영어학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AEP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5년도 AP 강의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겨우 한 번 읽는 수준? 근데 2016년도 보면 단권화까지는 했어요. AP를 보면서 되게 자세하게 막 단락단락 정말 그렇게 하지, 아까 누가 하면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막 그 단어 하나까지 다 보면서 정말 자세하게 단권화를 했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단권화 이제 그 전년도에 해둔 게 있으니까 2017년도에는 그거를 갖고 이제 매핑을 해가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몇 단계를 거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모고를 보면 또 까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권화를 해놓거나 매핑을 해놓으면 좋은 게, 나중에 어차피 이게 내용이 까먹기 때문에 한 9월, 10월 가서 빠르게 한번 훑는 용으로 하나 정도를 그렇게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프 스터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어학을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고의 워크샵 강의 굿이라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라이팅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이 최희선 선생님 팀이 다른 팀은 잘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점이 그 전에 봤던 모고를 채점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좋은 답안,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이렇게 많이들 좀 틀렸다든지 실수를 하더라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세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략 봤더니 그러니까 교육학을 그 전에 해놓던 걸 좀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는 영교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교와 교육학은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9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학에 거의 포커스를 그 작년에는 뒀던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됐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하루에 정말 많이 하는 게 8시간? 보통은 6시간 정도를 했어요. 뭐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 보면 좀 제가 점수가 2015년도에 15점, 그리고 16년도에 16점, 그리고 17년도에 16점 몇. 그러니까 요게 첫 해만 좀 기본 이론 듣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9월부터 했어요. 9월부터 전화짝 스터디로. 그래서 점수가 더 확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한다면 진짜 이번에 교육학 칼을 빼들고 열심히 하면 한 19점, 20점을 맞겠다, 막 이런 상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게 된 지금 상황이 저는 사실 너무 좋고, 어쨌든 제가 보면 전화짝 스터디로 되게 많이 아까 다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화짝 스터디가 되게 효율적이었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캐폴딩 해가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선생님들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전화짝 스터디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엄청난 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습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 하는 것보다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임고하면서 되게 궁금한 점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되게 뭐 선배가 있어서 막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솔직히 전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 고민이 다 고만고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41페이지부터 보면 뭐 점수가 오르긴 오르나요?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되게 낮은 점수? 거기
중간쯤에 보면 첫 번째 시험 몇 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의 전공이 굉장히 낮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점수는 오른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시험은 0.1점 차로 붙고 떨어지는 시험인데 지금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와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범대 출신에 꼼꼼하게 컬이 잘 따라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 이제 그런 거고, 뭐 교대원 커리를 좀 따라가서 좀 세세하게 공부를 못했거나, 뭐 그랬던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 시험이 뭐 로켓 사이언스 공부하는 거 아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된 거를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운이 이제 따라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거는 만약에 본인이 일형이 좀 강한데 그 해 일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영어학이 좀 강한데 영어학이 어렵게 나왔다거나 그게 좀 자기랑 맞는 패턴일 때 그걸 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재작년 합격자신데 그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사수만에 붙으신 분인데 굉장히 기간제를 오래 하셨고 이분은 사범대 출신이시고 좀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되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점수가. 근데 2015년도에 시험 본 거야. 2016년도 그 시험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점수가 40점대가 나와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했더니 컷보다 플러스 몇 점 위로 이제 합격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용기를 주면서 그런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전년도에 좀 점수가 낮다 이러신 분도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일을 병행해도 괜찮을까 막 이런 질문도 되게 뭐 카페 같은 데도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 병행하면서도 되게 훌륭하게 하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한번 올인을 1년에서 2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지 본인이 쌓여진 게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더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올인을 안 하고 저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자기는 올인을 안 하고 일을 하면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본인은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정도는 올인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43페이지에 보면 뭐 예산 같은 것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뭐 집에서 서포팅을 해주시면 모를까. 또 특히 나이 많은데 뭐 집에서 얼마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거는 아마 되게 자기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좀 보통은 주변에서도 보면 한 2, 3년 이렇게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시험을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선생들 팔자라면 좀 일찍 빨리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머리도 팡팡 돌아가고 체력도 받쳐줄 때 이럴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20대라면 아마 이번에 떨어졌어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 그래서 스터디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밴드 스터디나 전화 스터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밴드를 몇 개 했나 이제 한번 세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4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다 열심히 한 거는 아니고 개 중에는 이제 한 몇 번 하다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밴드나 전화짝 스터디 뭐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오프 스터디 못지않게 잘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고 무조건 막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스터디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깨달았거든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고 만약에 내가 리더로 내가 그 스터디 짱으로 그 스터디를 꾸리겠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마침 누가
그 스터디를 구하더라. 저는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스터디 짱인 것처럼 열심히 서포팅 해주면서 같이 잘 으쌰으쌰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욕심내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기한테 맞게 잘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가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공유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라.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나눠줘라. 만약에 그게 내가 알려준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합격자다.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를 할 때는 좀 팍팍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스터디 할 때는 제가 아는 선에선 항상 다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이네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저도 물론 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되게 고맙다 이런 그래서 그런 게 다 시너지 효과로 되게 좋은 기운이 형성돼서 그런 게 또 협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공부 팁 45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뭐 전화 짝 스터디부터 뭐 이렇게 잡았는데, 그 AP 같은 경우는 매핑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1회독부터 한 6회독까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총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천년도에는 겨우 내용만 파악하는 수준, 그냥 한 번 이렇게 정독하는 것도 힘든.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단권화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일단 해놓고 나서 17년도부터는 이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까지 이렇게 해뒀어요. 왜냐하면 찢어지더라고요. 글씨로 쓴 거는 공책이 찢어진다던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컴퓨터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9월, 10월, 11월 이때 보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최진호 쌤 카페에 있어요.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본서나 심화서를 선생님께서 그 매핑을 해놓으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출력해서 봤는데, 그런 거 잘 이용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잡기 스터디, 이거는 제가 이거 이렇게 출력해서 난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오프라인을 스터디로 하긴 했지만 오프라인에 사실 3시간 잡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카페에다가 미리 엑셀 파일 그 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먼저 하는 사람부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뭐 15번 문제 지문에 해당하는 뭐 A 선생님 메인 아이디어, 그렇게 자기가 올리고 나면 뭐 15번 16번 쭉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자기 그 란에 자기의 메인 아이디어를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 전날에 각자 출력을 해서 한눈에 딱 비교가 되잖아요. 오프라인 때.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서로 토론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교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키워드 이런 식으로 링, 카드, 그래서 되게 많아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쓰면서 좋은 선생님 또 잘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HLL 원서 연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번 작년 연도에 이 원서가 정말 좋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How Languages Are Learned인데, 이거 최시현 선생님 원서 강의 때 빵꾸 뚫어놓고 기평 좀 일형적인 지식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거 좀 되게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TBP 아까 PLLT 이런 거 나왔는데, 솔직히 저 PLLT 같은 경우는 대학원 때,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말고 일반 석사 때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뭐 월드 잉글리시나 유퍼미즘 사실 다 그때 알았던 거거든요. 뭐 PLLT 정도는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번쯤은 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실력자 선생님을 작년에 봤는데 자기는 PLLT랑 TBP를 안 봤대요. 굉장한 실력자인데 이 PLLT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자기는 따로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속으로 저 선생님 정도면 저거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TBP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기본서, 최 선생님 기본서 보면 어차피 짜집기, 중요한 거 짜집기 다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저는 TBP는 별로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서를 잘 참고를 하면 어차피 거기에 다 짜집기 필요한 부분은 돼 있기 때문에 좀 시간 낭비가 아니었나. 작년에 사실 제가 되게 후회하는 게 이 스터디거든요. TBP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막 그 전날 밤새고 막 이랬는데 좀 나중에 어차피 다 내용 까먹고 그렇다고 흐름을 뭔가 파악하기에는 좀 올드하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LLT는 좀 어느 정도 권해드리지만 TBP까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기본서를 열심히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 HLA를 열심히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2차 이제 준비한 거 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괜찮아요? 네. 2차 준비가 참 제가 올해 못 붙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컷 점수였고 그다음 한 달 동안 기간제 하느라고 정말 한자도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인 걸 알고 그것도 컷 점수인 걸 알고 완전히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었는데 일단 제가 다행스러웠던 거는 2015년도 1차 시험 봤을 때 1차 광탈했을 때 그때 사실 2차 준비를 좀 열심히 해놨었어요. 맨날 아침마다 막 어디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막 같이 연습하고 그랬던 가락이 있어서 처음에 선생님 만나서 해봐 했을 때 한 7분 동안 겨우 했나? 그렇게 했지만 이제 조금씩 연습하고 하면서 옛날에 했던 그게 조금씩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2차 뭐 굉장히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당시 실제 시험을 볼 때 사실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거 때문에 멘붕이었어요. 제 순서가 거의 끝에였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minee response 그거를 다시 못 보더라고요. 저는 다시 볼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구상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아는 순간 거의 머리가 딱 하얘져가지고 거의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던 그 가락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그 전에 강사 일을 했던 경험 뭐 이런 게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티 안 나게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나마 그렇게 이끌어 갔던 거 어찌어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본인의 학교에서는 2차 그런 시연을 해준 적이 없다. 아니면 뭐 영어로 한 적이 없다. 이거 따로 내가 그러면 공부를 2차 그 무렵에 가서 해야 되냐? 아니면 먼저 1차 때도 미리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미리 해두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뭐 클래스룸 잉글리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표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플루언시 같은 거 그런 회화나 뭐 이런 거 평상시 연습하시는 게 당연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기간제만 했는데 공부를 못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간제 경험이 다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인터랙션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경험 다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니까 뭐 내가 학원에서 일을 했던 아니면 기간제로 일을 했던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 뭐 교재 만드는 일을 했건 다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이적이 부른 말하는 대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이 노래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원들도 보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굉장히 좀 비관적인 말 이번 TO 뭐 내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되게 비관적인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도 막 제가 뭐 엄청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되게 불안해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대로란 그거를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도 저는 막 합격자 2018년 합격자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될 거야. 뭐 이런 게 제 아이디였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멘토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불행히도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좋은 선생님, 뭐 옆에서 항상 이렇게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을 거면 이런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히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는 교사가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체력도 되게 중요해서 제가 원래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좀 했더니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그때 노량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작년 한 9월쯤이면 그 전년도 한 1년 전쯤에 봤던 선생님 우연히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근데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좀 뭔가 많이 얼굴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운동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혹시 종교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저도 뭐 믿음이 엄청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 되게 이번에 뭔가 되게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를 좀 느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번 연도에 엄청난 은혜로 다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